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간략 네. 코멘트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실 지수 방향성이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 어제 미국은 올랐는데 오늘 우리는 빠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많이 빠져요. 예, 미국이 시간에서 지금 기술 쪽. 예, 엔비디아 중심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은 선물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침부터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현물보다는 선물 중심으로 지금 매수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좀 붙잡아두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개인들이나 기관들이라든지 쪽에서 좀 움직이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그닥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지 않는 상황이어서 수급이 조금 외국인들은 선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좀 비어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어제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제 또 올랐는데 오늘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요.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형주들이 좀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이제 테마성 재료인 미용이라든지 의료 AI라든지 좀 AI가 붙어 있는 종목들은 좀 잘 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로봇도 오늘 잘 가고요. 네, 그리고 좀 작은 섹터 내에서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말씀드렸던 화신 같은 종목도 오늘 한 4%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이제 그 작은 섹터들을 중심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고 대형주들은 좀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수 붙잡아 놓고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미국 엔비디아가 3%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제재를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발표할 준비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반도체 AI 쪽이 좀 약한 모습 지금 미 증시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AI 쪽에 의료는 쉬지 않고 오늘도 오릅니다. 네. 매일매일 갑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500% 가까이 뛰네요. 오늘 추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루닛은 이제 위쪽을 여쭤보는 것도 실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등이 매일 나오고요. 후발로는 뷰노, JLK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의료 AI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루닛은 암 진단할 때 AI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좀 판독을 도움받는 그런 기술력이고 자 피부과 가는 길에 확인해야 할 의료기기주 오늘은 이루다와 원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신고가가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예, 연초 대비 수익률들 굉장히 높고요. 원택이 120%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의료용 AI부터 간략 코멘트 받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이제 스타트가 됐던 의료용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국내 주식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세죠. 네. 미국이라 그러면 슈레딩거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국내 종목들 보면 이게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한 모습이죠. 예. 요즘에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은 아무리 봐도 의심할 게 별로 없죠. 사실은 이 기술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예.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그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네. 사실 내용을 파보면 여전히 회사들은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고 기술력은 굉장히 기술력은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의료 AI 관련주들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쉴 때가 됐다. 네, 한 4-5배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한번 쉬어야죠. 네, 이게 여기서 주식이 항상 마냥 올라갈 것 같지만 마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CFD 관련돼서 빠졌던 종목들 보면 차명 계좌 주구장창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 이틀 만에 거의 다 반납을 해버리죠. 삼천리 이런 종목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네, 그런 뭐 종목 할 말이 그런 많지만. 종목들은 예. 아니지만 예. 근데 결은 좀 다릅니다. 결은 좀 사실은. 다르지만 예.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도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뭐 바이오의 거품도 한번 겪어보고 IT 버블도 한번 봤을 때 여러 가지 예. 이제 지금 의료용 AI가 약간 쏠림 현상이 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이젠 그러면- 주의를 해야 할 때다라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잘 안 다루다가 이제 더 올라가니까 더 한 번 다루죠. 이제 초반에 그러면 방송국에서 다루면 거의 꼭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아마 경제방송 모든 방송사가 이 이야기를 할 음, 겁니다. 네. 최근 2주간 더 그랬던 것 같고 좀 이르게 언급을 한 쪽은 한 2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항상 꿈으로 먼저 갔다가 실적을 확인하면서 다시 예. 주가가 리레이팅 돼야 되는 게 이제 주가의 원리인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꿈으로만 가고 있고 아직 실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 실적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뭐 급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는 좀 쉬어가야 될 옆으로 아. 이제 횡보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뭐 한 20-3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꺾이기 전까지는 뭐 들고 가셔도 뭐 괜찮겠지만 굳이 예. 지금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 미용 의료기기 관련 쪽은 그나마 그래도 계속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 중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근본이 있죠. 예. 실적 숫자가 예, 찍히는 숫자가 쪽이죠. 찍히는 쪽이죠. 지금 그리고 이거와 이제 결은 다르죠. 저도 개인적으로 원택이라는 종목을 좋아해서 몇 번 원-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올리죠 이름을 참 잘 졌습니다. 예. 올리지요. 예, 피부를 올리지요. 주가도 올리고 피부도 올리고 다 올리고 있는데 예. 이제 해외 진출 모멘텀 이런 것들 여전히 갖고 있어서 뭐 이루다도 좋고 뭐 원택도 좋고 클래시스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예. JC 메디칼도 좋고 근데 지금은 조금 가벼운 원택이 조금 더 많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저는 저 같으면 아직은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예. 예. 그러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예. 이쪽은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의료용 AI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가 막 80만 원 돌파했을 때 네. 뭐 180만 원도 간다 얘기가 나오고 했었지만 사실은 한번 쉬었다 가죠. 예. 그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쉬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 주식은 올라가다가 끝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이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뭐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시는 순간 예, 대부분 고점에 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상투라고 표현을 하죠. 꼭지? 예. 이걸 늘 이제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에게 늘 투자 의견 주실 때는 덜 올랐을 때 말씀을 주세요. 원택도 마찬가지고 이 AI 관련주들도 사실 오르기 전에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큐렉서도 한번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죠. 예. 예, 그것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예, 말씀을 주시는 예. 거고 보유자의 영역 한 가지 팁만 주세요. 개인적으로 꺾였다의 기준은 뭔가요? 뭐 거래량 수반에서 몇 % 꺾였다던가 뭐 이런 뭐 사실은 기준이요. 꺾이는 기준은 간단하죠. 예,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면 예, 빠지는 꺾이는 낙폭을 거죠. 어느 정도까지 잡으세요? 하루에 한 7-8% 이상 빠지면 제가 볼 때는 꺾였다고 7-8%? 꺾였다고 보시는 게 맞죠. 5% 이상 빠지면. 예, 뭐 물론 시가총액 규모마다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좀 다를 텐데 적용하는 게. 근데 뭐 저는 그 시가총액은 사람들이 시가총액을 열심히 계산하면서 매매를 아, 그렇죠. 안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음봉이 크게 한번 나오면 뭐 원래 윗꼬리를 많이 깊게 달거나 길게 달거나 음봉이 크게 나오면 네. 그때 이제 거래 없이 빠지는 거는 사실은 조정일 수 있는데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빠지면 예. 이제 한번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게 아래쪽에서 저에게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즐겨라 꺾일 때까지 말씀을 주고 계시고 기준점을 거래량을 수반하는 음봉, 아주 긴 음봉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김철삼님께서 동훈하나텍 상한가에서 밀렸는데 어떨까요? 하셔가지고 예. 이것도 한번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IT 부품 쪽이었는데 지금 네. 올라간 쪽이 네. 그 타액으로
혈당 측정하는 측정. 예 이런 의료기기 쪽으로 테마에 엮이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뭐 테마라고 하면 회사에서 섭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그렇죠. 예, 기술력 그래서, 인정받는 단계로 예. 가는 기업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근데 이제 아직 그게 통과가 되지는 않았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상 가능성이 높다 이건가요? 그렇죠. 이상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이상 끝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3상이 특별하게 이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바로 적용이 돼서 또 예. 한 번 이제 실제로 사용하다 부작용이 나온다든지 효과가 떨어지면 또 예. 다시 이제 뭐 이제 판매가 중단된다든지 할 텐데 지금은 그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뭐 살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발표가 나오면 아마 꼭지가 되지 않겠나. 이상 통과 이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단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론 뉴스로 봐야 되겠군요. 예. 아직은 기대감을 부채질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이라고 네. 보셨고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그 관련 기술력에 대해서 임상 이상 통과든 실패든 예, 그 뉴스가 나올 때가 고점. 꼭지겠죠. 그거 그 전에 이제 매도 단기적으로. 의견.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 이게 얼만큼 팔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늘 이런 먼저 꿈과 스토리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네. 아마 의료 AI도 그런 관점에서 과열주의 신호로 해석을 해주신 건데 처음에는 꿈과 스토리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쵸. 이 미래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끌어다가 반영을 시키지만 아직 숫자가 찍히지 않는 단계에서 먼저 붐업이 있고 이후에 키 맞추기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을 찾아가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데 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실적이 찍힐 겁니다. 그러면 그때 2차 시세가 나오게 되는데 동훈 아나텍이나 의료용 AI도 그런 관점에서 쉬어갈 준비를 해서 다시 매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팁을 주신 거예요. 엔저. 아니, 이거 보고 제 주변에서도 일본 놀러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너도 나도 일본 여행 가겠다고 하는데 항공주 역대급 실적 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오늘 건가요? 이 순간적으로 어제는 앞에 팔자도 봤던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간밤 델타항공 급등을 하면서 항공주들이 테마 상승률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그쪽도 항공유가 좀 많이 떨어져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여행 수요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LCC의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엔저 효과일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본 여행 그다음에 지금 네. 보면 여름 휴가도 있고 뭐 앞으로 추석 연휴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해외여행 계획들을 다들 한 번씩 지금 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뭐 주변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세워볼까 지금 중인데. 지금 그나마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그 항공사들 입장에서 비용이 줄고 있고. 또 이제 원화도 생각보다 강세를 띠고 있죠. 예전에 1,300원대 중반에서 지금 1,200원대, 1,3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공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좋은 게 일본 도쿄 가보시면 아마 1시간 반? 뭐 정도면 가실 겁니다. 그렇죠? 안 가봐서. 아니, 못 가,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뭐 일본에 홋카이도 빼고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대부분 갑니다. 일본은.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가는 정도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보다 조금 더 걸리는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LCC 입장에서는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수익이 더 난다. 예전에 보면 대방역에서 그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에 거기만 운행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계십니다. 기본 요금 거리였는데 기본 요금이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빈차 그래서 수익이 더 좋죠.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 여행 뭐 지금 거의 뭐 붐처럼 가고 있고 사실은 일본에서 면세점이 지금 우리나라 면세점이 안 되는 이유가 일본 면세점에서 사는 게 더 싸다. 환율 때문에 그렇겠네요. 환율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들도 그래서 일본 가서 뭐 명품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지금 엔화 가치가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200원대 300원이면 예. 많이 빠져 있는 건데 일본이 더 빠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뭐 좋은 상황이다라고 예. 보면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쪽에서 지금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LCC는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계속 흘렀죠. 흐르다가 예.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 뭐 진에어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쪽은 여전히 실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픽은요? 저는 여전히 진에어, 제주항공 두 개 제주. 보고 있습니다. 예. 진에어, 제주항공.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떠오른 건데, N은 저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볼 만한 경합도가 높은 수출 기업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갑자기 듭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가 좋지만 경합도가 높은 거는 자동차하고 대표적으로 IT 기기 쪽이거든요. 지금 그 분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영향이 있죠. 중국에서 이제 예. 중간재를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갔는데 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과 중국 사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본은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뒷구녕으로 되게 친한 척하고 있죠, 중국이랑. 뒷문으로. 예. 예. 근데 이제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서 그래도 너랑 열심히 뭘 하고 싶어 이렇게 계속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이랑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되게 비슷하고 특히 이제 기계 장비 쪽은 일본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 많다.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사가던 거를 굳이 안 사가고 어디서 구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예. 일본이 이제 경쟁자가 됐죠. 그러다 엔화까지 약하기 때문에 싸다는 예전보다는 생각. 좀 싸졌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과 가격이 비슷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그런 중간재료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계 장비 쪽은 여전히 경합이 붙어서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좀 피해가 될 수 있다. 기계 장비까지요? 예. 그렇군요. 사실 지금 분위기가 다 좋은데 네. 경합도 높은 섹터들이요. 수출 데이터가 이제 좋게 나와서 그러면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경합도 높은 섹터를 한두 가지만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지금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많이 가져왔던 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한참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시스템 쪽 하려고 노력하죠. 예. 지금도 뭐 어차피 지금 장비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산화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왔던 장비들 중에 예. 그 국산화했던 장비들을 중국이 많이 사갔는데 예. 이제는 굳이 그러면 우리나라 거랑 일본 거랑 비교해 가면서 사갈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HBM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의 회복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올라오고 있지만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제 기존에 납품하던 데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장비주들은 좀 빠질 가능성은 있다. 뭐 지금 당장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 해당되는 종목은 뭐라고 보시는지 리스트 업만 좀 그거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끝나고 살짝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 본인이 갖고 계신 장비주들 보면 어디 수출 비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모멘텀이 됐던 데가 중국이면 중국 쪽은 조금 우려를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팁을 주시는군요. 네. 지금 바로 악재로 시작해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말씀 주신 거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